아커만 일족, 그들은 프리츠 왕가로부터 가장 인정받고 있었던 일족이었으나 왕권 유지와 혈통의 존속을 위해 대다수 백성들의 기억과 정신을 자기 입맛대로 조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던 프리츠 왕가에게 어느 순간부터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다. 우수한 아커만 일족들의 정신과 기억은 일반 백성들처럼 조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훗날 아커만 일족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프리츠 왕가는 중앙 헌병단에게 지시를 내려 충성스러웠던 그들을 멸족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소수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아커만 일족, 삶을 연명하고자 일족 중 한 명인 쿠셀 아커만은 탄압을 피해 지하 도시로 몰래 숨어들어가 자신의 성을 숨긴 채 창녀라는 직업을 선택하여 삶을 이끌어 나간다. 자신의 몸을 팔던 쿠셀은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아들 리바이를 낳게 되었으나 열악하고 궁핍한 환경 속에서 피폐한 생활을 지속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얼마 가지 않아 리바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쿠셀의 죽음에 이어 리바이 역시 피골이 상접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으나 그를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구해주게 된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인가? 그는 바로 리바이가 훌륭한 전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인물 케니 아커만 되시겠다. 리즈 시절 케니는 자신의 일족을 뿌리 뽑고자 했던 중앙 헌병단을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혼자서 100명 이상이라는 킬수를 달성하자 지하 도시 내에서 절단마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이처럼 복수심의 정점을 찍던 어느 날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던 당시 왕가 울리네이스의 목을 따고자 했으나 케니는 거인으로 변신한 울리의 모습과 힘에 한번 놀라고 로드 레이스가 아커만 일족의 기억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강한 의견을 울리에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리 그의 관대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어 결국 그는 울리의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동안의 복수의 칼날을 잠시 거두고 레이스 가문의 충견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병으로 쇠약해진 울리가 프라다 레이스에게 거인의 힘을 계승하고 세상과 안녕을 고하게 되자 거인의 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왕정의 힘을 등에 업고 훗날 신의 경지에 가까운 원대한 힘을 얻기 위해 되도 않는 명목으로 중앙 헌병단의 선봉에 서서 간악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칼을 쥐는 법과 휘두르는 법, 이웃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법, 그리고 암흑같은 지하 도시에서 살아남는 방법 등을 가르치며 리바이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재능과 자질을 충분히 이끌어낸 케니는 시간이 흘러 자신들의 가족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 홀로 남겨진 로드 레이스의 지시로 마지막 핏줄인 히스토리아를 통해 시조 거인의 힘을 계승하고자 에렌이 시조 거인의 능력을 지닌 것을 알게 되자 헌병 단원들을 이끌고 조사 병단 소속이자 그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한다. 그간 살아온 인생의 풍파와 노련한 현장 경험을 갈고 닦아왔던 케니였던 것일까. 혈기왕성한 패기로 조사 병단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리바이와 마주하게 된 그는 절치부심의 각오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리바이의 모습은 그저 한낱 애송이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대하듯 저세상 텐션과 특유의 말투 등으로 리바이의 어리광을 가볍게 받아치던 그는 이를 악물고 진중한 전투 태도로 들이대는 리바이의 모습과는 달리 많은 시간이 흘러 중년의 나이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를 끼어가며 계속 약올리며 손쉽게 리바이를 제압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듯 하였다. 하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리바이의 뜻밖의 공격을 겨우 막아낸 케니는 부하 직원의 진심 어린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심호흡을 하고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그에게 접근해야 함이 마땅하나 진지해지기는커녕 절단마라는 명성에 흠이 가지 않게 프로다운 모습으로 자신 특유의 모습을 잃지 않고 리바이 그가 자신의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에렌과 히스토리아 납치 성공 후 다음을 기약하며 그가 오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린다. 에렌과 히스토리아의 탈환을 위해 레이스 가문의 지하 예배당에 난입한 리바이 일행들 한 명 한 명이 손쉽게 헌병단 일당들을 쓰러뜨리고 있는 가운데 관심종자 케니가 리바이 앞에 화려하게 등장한다. 리바이와 놀면서 훈수질을 하던 그가 너무 긴장감 없이 리바이를 상대했던 탓일까 한낱 꼬맹이 찌질이라 여겼던 리바이에게 방심하여 데미지를 먹게 되자 그제서야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다음 작전을 실행하게 된다. 에렌이 지니고 있던 시조 거인의 힘을 계승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딸 히스토리아에게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달라라, 감나라, 사가다라, 우리나라 떠들어대는 로드의 말을 엿듣고 있었던 케니는 자신의 원대한 꿈에 성큼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오랫동안 참고 참아온 자신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한다.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진 케니의 불만은 악취가 사방으로 진동하던 탓에 히스토리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러한 원동력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
히스토리아에게 버림받고 부상을 입은 로드가 깨져버린 주사기로부터 바닥에 흥건히 젖어있던 용액을 핥아먹게 되자 그 좁디 좁은 지하 예배당에서 초대형 거인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거인화 과정 중에 설사똥을 쌓아 제끼는 로드 때문에 방심하던 탓에 사방으로 튀는 설사똥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대원과 꿈이 완전히 설사똥에 묻혀버렸기 때문이었을까. 생기발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심각한 부상과 더불어 급성 탈모를 얻게 된 케니였던 것이다. 왕년에 잘나갔던 일상들과 특히 자신의 주근이차 벗이었던 울리와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케니의 머리를 스쳐가고 있던 가운데 케니 앞에 찾아온 리바이. 로드로부터 뽀렸던 거인화 주사기를 케니 자신에게 주입하며 무지성 거인이 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케니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게 된 리바이였던 것이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모든 것을 깨닫고 체념한 케니는 아ความ일족이 왕정과 대립한 이유와 특히 리바이 엄마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게 되자 순간 어안이 벙벙해진 리바이 되시겠다. 외삼촌을 외삼촌이라 부르지 못하는 리바이, 그리고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천하의 쓰레기라 자책하는 케니. 이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그들 관계의 발전을 방해라도 하듯 끝내 죽음이라는 녀석은 케니를 재촉하고 만다. 케니 아커만. 자신보다 약한 상대이거나 혈연 관계라 하더라도 훗날 자신의 원대한 목표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상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냉정함과 상대에게 최대한 자신의 패를 보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신중함과 치밀함, 중년의 나이임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혈기왕성한 리바이와의 교전에서 탁월한 전투 센스로 리바이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는 로드의 설사똥 사건만 아니었어도 현재까지도 리바이의 똥줄을 타게 만들었거나 또는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